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봤죠? 국가직 이제 22년 국가직 9급인데, 그 해설 강의입니다.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은 뭐 문제가 쉬웠다 이렇게 말하면 수험생들은 좀 많이 가슴 아파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올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가 쉬운가 어려운가 판단하는 게 좀 있거든요. 행자학의 이제 그 사회과학이 다 똑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개념이에요. 그지? 이것도 직업공무원제가 뭐냐? 뭐 평생 근무한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개념에 뭐가 있냐면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이것도 사실 개념의 이제 하나 세부 개념이겠지. 그래서 저는 이걸 기본 개념이라 그러고 요런 걸 되게 이제 좀 심화된 세부적 개념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요런 개념이 논의되는 함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대두 배경이 나올 거고 왜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이 구성 요소에서 뭐가 나온다? 평가가 나와요. 평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고요. 또 이런 제도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실 사례가 나와. 외국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요 실 사례가 있다는 건 관련된 규정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와요. 이 사례도 우리나라 사례가 있고 외국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례가 또 뭐냐면 연역적인 사례가 있을 거고 현행 사례가 있을 때는 현행 사례는 되게 법령 규정일 겁니다. 그치? 근데 시험에 만약에 이런 것까지 나온다면 되게 어려워요. 외국에 언제 들어왔는가, 우리나라 언제 들어왔는가, 지금 현행에 어떤 법에 뭐가 규정되어 있는가, 이걸 물으면 되게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논의되었는가, 대두 배경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단점들, 되게 함의 파트인데,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어려운데, 올해 시험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개념하고 구성 요소하고, 그치? 요거만 좀 나왔고요. 자, 밑에서 만약에 나왔다면 좀 어렵게 나온 게 학자들하고 법률 얘기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맨날 나왔던 학자들하고 법률이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평가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 장단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논의 배경이라든지 함의 문제도 전혀 없었고, 외국제도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연역제도도 전혀 없었고, 다만 지금 그냥 우리나라 현행의 법률이 있는데 거기 어떤 규정이 있는가만 물어보는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개념하고 구성 요소 문제 이것도 거의 안 나왔거든요. 개념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현행 법령 문제들, 그다음에 요 관련된 학자 얘기들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제는 쉬웠고요. 아마 좀 틀리신 분이라면 학자 얘기라든지 법률에서 좀 틀렸을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별거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게 또 거의 기출 지문이었어. 기출 문제 나왔던 게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문제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함정을 좀 파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도 없고 막 이러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보고 나와서는 기분이 좀 좋았을 거라고 행정하거든요. 쉬웠다 이번 시험은. 근데 막상 집에 가서 맞춰보니까 이거 내가 놓쳤네, 이걸 빼먹었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도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어렵게 만드는 게 이제 문장이 길다든지, 그지? 그다음에 옳은 거 찾으라.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옳은 거니까 세 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런 게 없었어요. 문장도 짧았고, 옳은 거 찾으라는 것보다 옳지 않은 것만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좀 어려워도 좀 쉽거나 그래도 이 보기가 좀 헷갈려야 될 텐데, 보기가 너무 뻔한 보기다 보니까 요 보기, 다른 보기 내용을 모르겠지만은 얘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찍어서 맞는 것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아버리면은 그의 문제는 그의 시간이라든지 뭐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올해 이제 국가직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택 과목이 사라지는 바람에 행정학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역시 기본 개념하고 그냥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맞추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이제 9급하고 7급 좀 구별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공부가 이제 지방직 남았잖아. 물론 지방직도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원래 한 번 어려우면 한 번 쉬우면 그 다음에 어려울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개념하고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요거만 딱 잡고 있으면 전 80 이상은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 고득점은 현행 제도, 연역도 안 봐도 돼요. 현행 제도하고 자주 나왔던 학자들 좀 더 깊이 보는 것들, 요거만 좀 조심하신다면은 고득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일 먼저 1번입니다. 지구공문제. 자, 물어보는 게 그냥 구성 요소야. 자, 얘가 나왔을 때 떠오르는 게 누구다? 일단 계급제.
일반 행정가, 폐쇄형 임용이에요. 구성 요소겠죠? 그렇지? 또 계급제 반대말이 뭐가 돼? 직위분류제거든요. 4번 1번이야. 그래서 계급제는 짬밥이야. 1년 지날 때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걸 우리 뭐라 그래? 근속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연공급 또는 근속급이라고 그래요. 이게 계급제 요소고 반대말이 뭐다? 직무급, 직위분류제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근속급과 직무급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예를 준 다음에 이 구성요소에 물어보고 이 구성요소와 맞지 않는 답은 1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찍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직위분류제는요, 처음부터 전문가야. 그치? 우리 학원을 보면은 직원들이 있고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들은 되게 직위분류제야. 왜? 처음부터 행정 강의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강의하는 거지 여기 와서 내 능력을 키워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계급제는 그렇지 않잖아. 제일 밑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 가면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그래서 능력 발전도 누가 더 중요하다? 계급제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계급제 기반으로 하는 젊어스러 갖고 평생 근무할 거니까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런 능력 발전 교육훈련 제도도 계급제 요소 맞고 결국 직업공무원 요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형이라는 거는 같은 계급이 제일 밑으로 들어가서 올라간다는 의미고요. 그래야 젊은 애가 들어와가지고 평생 근무할 거 아니야.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결국 이 개념의 구성 요소만 물어봤는데 이 구성 요소가 여기에 맞지 않은 다른 게 들어와 있었던 거야. 두 번째입니다. 정책이 이것도 개념 물어본 거야 그냥. 추출 정책이 뭐냐? 인력 자원과 물적 자원의 동원이다. 답은 1번이었죠. 구성 정책은 국가 운영에 대한 게임의 규칙이다. 개념 물어본 거야. 분배 정책은 희소한 자원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상진 정책은 일체감이나 통일성 높이는 정책이다. 개념 물어본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1초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키워드가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는 거는 국가 빼가는 거니까 이렇게.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1초짜리 문제 뭐 설명할 것도 없었어 이거는. 직위분류제네요.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잖아. 그냥 개념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직위가 뭐다?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 또는 책임량이에요. 직위. 그 다음에 이게 직무 분석이에요. 이게 분석이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평가가 돼요. 평가가. 자, 분석은 일이 같단 말이야. 직위 같아요. 평가는 뭐가 같아? 급이 같아요. 직위 같다는 건 뭐 같다는 거야? 종류나 성질이 같다는 소리고 급이 같다는 건 책임도와 난이도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 단어가 뭐다? 직급이 돼요. 일도 같고 종류도 같고 책임도 난이도 같고. 틀렸잖아 이번은. 직급은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도 난이도도 같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직급이야. 행정직의 예를 들어 9급이다. 근데 행정직은 9급만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6급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뭐라 그래? 직렬이라고 그래요. 이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직류가 될 거고요. 이 직렬이 크게 쌓였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등급이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봐. 요거는 행정직, 세무직, 감사직. 일은 다 달라요. 일은 다르지만 9급이잖아 지금. 이걸 우리 말해 등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항상 직급이 기본이야. 직, 종류가 같다. 급, 책임도 난이도도 같다. 이제 모든 게 다 같은 게 직급. 일은 같은데 난이도가 다르더라. 직렬. 이 직렬 내에서 일이 같더라. 직류. 이 직렬이 크게 묶인 게 뭐다? 직군이 될 거고요. 일은 다르지만 난이도만 같더라. 등급이 돼야 되겠죠. 답은 2번 틀렸어. 그치? 그래서 직급은 종류도 같고 곤란도 책임도도 다 같아야 돼요. 답은 1번이 2번인데 이거 1번이 두 개네요. 그 다음에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일이 같은 애들이 직류가 될 거고요. 등급은 곤란도 책임도는 같아. 다만 종류가 다를 뿐이야. 일이 같으니까 책임도 같은 거니까 보수가 같아요. 그래서 보수만 같은 게 등급이 될 거고 보수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같은 게 뭐가 되는가? 직급이 돼요. 모든 게 다 같다. 직급. 보수만 같더라. 등급. 답은 1번이고 역시 기출 문제, 기본 문제고 개념 물어본 것밖에 없잖아. 뭐 특징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치? 뭐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4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개념 물어봤어요. 윌슨 아저씨가 어떻게 분류합니까? 편익이 분산되는가? 집중되는가?
비용이 분산될 것인가, 집중될 것인가. 다 분산되는 게 뭐다? 대중. 다 집중되는 게 뭐가 되는가? 이익단이 될 거고요. 편익만 집중되는 게 고객이 될 거고, 얘가 운동가 또는 기업가가 되죠. 이것들의 특징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얘가 이걸 왜 논의했는가, 논의함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다만 얘가 뭐냐만 물어본 거잖아, 지금. 개념만. 답은 그래서 이건 고객이죠. 비용은 분산되고 있다. 비용 여기 분산이네. 편익은 집중되고 있다. 이 고객이잖아. 쉬운 문제지, 이것도.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거 더 어렵게 나온 거 많아요. 사례 물어본다든지, 특징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논의했는가, 논의함이 물어보면 좀 어려울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어디에 속하는가만 물어봤잖아, 지금. 역시 이것도 쉬웠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애덤스의 이론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 로크 이론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내용 이론인가, 과정 이론인가. 그래서 내용 이론, 욕구 내용이자 욕망이 하나, 둘, 셋 쌓여가는 게 내용 이론. 과정 이론, 인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너의 욕구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경로 찾아가는 게 과정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 이론의 가장 기본 사람이 메슬로우 5단계, 3단계 가는 사람이 엘더퍼, 2단계 가는 사람이 아지리스, 리커트, 그다음에 허즈버그 이런 분들. 그다음에 계층은 사람은 다르다는 게 계층은 존재하지만 맥클랜드 계층이 없다는 게 머레이 아닌가요? 거의 다 뭐 미음 또 영어로 M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내가 내용 이론이라고 그랬고요. 얘는 욕망이 나오지 않고 욕망 외의 요소가 나오고 환경이라든지 뭐 목표라든지 타인이라든지. 그래서 불엄 기대 이론은 가능성이 들어올 거니까 과정 이론. 애덤스 공정성 이론 타인이 들어와요. 증거인물이 과정 이론이고요. 로크는 욕망이 아니라 목표가 들어와요. 역시 과정 이론이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과정 이론이죠. 반면에 아래 위로 쌓이는 엘더퍼, ERG, 그다음에 XY 이론, 동기 요인, 위생 요인들 이렇게 아래 위로 층이 지는 건 되게 누가 돼? 이제 내용 이론이 돼요. 역시 이것도 뭐 쉬운 문제였고 워낙 기출 문제 많이 나왔고 가장 기본적인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논란도 없어요. 이거는 헷갈릴 것도 없었을 거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요거는 법령이죠. 그래서 요번에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요건 좀 더 깊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강의 뭐 법령 특강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강의했던 것들인데 자, 보니까 이거는 우리 광역인데 여태까지 뭐밖에 없다. A가 있고 B가 있다면 공동 처리 방식의 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서울시 경기도가 있는데 더 크게 뭘 만든다? 수도권 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요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수도권 연합도 하나의 뭐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 법인격이 존재하고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강원도에 대한 공동 광역사무하는 거니까 이건 맞죠.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광역 업무를 설치할 수 있는 게 바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연합 방식인데 필수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시도 법인격이 있어요. 경기도 있어요. 근데 이 수도권 연합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죠. 복자적 법인격이 있다는 건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집행한다는 거야. 그럼 결정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의회가 있을 거고요. 또 누구 있다? 의회 말고 단체장도 있고 강의할 때 내가 직원도 있다고 그랬어요. 요걸 뭐 특강 마지막에 했던 것 같은데 이 의회는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요 서울시 의회, 경기도 의회 일부가 의회를 구성해요. 의원들이. 그게 3번 지문이에요. 그것이 여기 의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구성 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일부가 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의회에서 누굴 뽑는다? 단체장을 뽑아요. 간선이죠. 직선이 아니라 간선인데 이 단체장에는 여기는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도 갈 수 있어요. 물론 딴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요 직원도 어떻게 된다? 일부는 여기서 파견되는 사람들이고 일부는 여기에 새로 뽑는 직원들이야. 그래서 이 직원도 앞으로 시험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공고 날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연합이 만들어진다면은 일부는 서울시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강원도 공무원이겠지만 그거 말고 여기에 속하는 별도의 공무원 따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외워달라고 그랬지. 의회는 따로 선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의회 구성원들이 와서 의회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체장은 여기서 간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직원은 파견 공무원 아니면은 여기 전임 공무원들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은 맞았는데 4번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면 틀렸을 것 같고
설사 틀리더라도 1번, 2번 찍지 않았을 것 같고요. 3, 4번 중에 하나 찍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답은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요 문제가 좀 어려웠죠. 오답도 막 나왔던데. 이 학자도 워낙 자주 나온 학자니까 이제 점점 꼼꼼하게 물어보고 있더라고. 앞으로 점점 꼼꼼하게 물어볼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내가 어쨌든 결정자가 있고 집행자가 있는데 뭘 봐야 된다는 거야? 자, 목표가 있고 대안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어떻게 갈구할 것인가? 이 목표도 뭐가 있다는 거야?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추상적인 목표가 있고요. 수단에도 행정수단이 있어요. 행정수단. 행정수단, 인력관리, 물자관리 이런 관리수단들이에요. 또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수단들.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진 정책을 온리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한 기술수단이 있어요. 요 네 가지가 나올 텐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전적 기술자야. 고전적 기술자는요. 여기까지가 누구 거다? 여기까지가 결정자 몫이에요. 온리 기술적 권한만 누구 몫이다? 집행자 몫이. 이게 고전적 기술자형. 1번 그 얘기죠.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집행자는 뭘 갖는다? 온리 기술적 수단만. 이런 인적, 물적 자원 관리 수단도 없고 온리 다 만들어진 지침대로 그냥 조립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대체 요게 이제 고전 기술자고요. 뭐 사례까지 나올 수 있어. 달 착륙이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자, 두 번째가 이제 지시 위임과 이게 틀렸거든요. 그 다음 있는데. 틀렸어. 뭐가 틀렸냐면은 결정자 어디까지 만든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집행자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리고 결정자는 대체자, 구체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대체적인 방침을 만들어요. 만든 나머지는 전부 누구한테 위임한다? 이 모든 기술 권한 행정수단을 전부 다 집행자한테 위임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틀렸냐면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까지는 만들어요. 그 다음 틀렸죠. 수단은 결정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수단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집행자한테 내려가요. 얘는 행정수단과 관리수단을 갖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인력과 물자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치? 근데 집행자 한둘이 아니라 여럿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협상은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집행자 간 협상이 잘 돼야 돼요. 이 권한까지도 다 누가 가져? 집행자가 갖는 거야, 지금. 다시. 목표는 구체적으로 누가 만든다? 결정자가 만들어. 대략적 방침을 정한 다음에 모든 수단, 행정수단, 기술수단을 전부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집행자한테 넘겨줘요. 그럼 집행자끼리 서로 협상해 가면서 이 정책을 실행하는 게 뭐다? 그 지시위임가형. 4번 틀렸습니다. 이제. 자, 재량실험가형은 어떻게 하냐면, 뭐야? 잘 몰라요. 추상적인 것만 누가 만들어줘? 결정자가 만들어요. 그래, 모든 거, 구체적인 것부터 좀 누가 갖는 거야? 집행자가 다 갖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결정자 잘 모르니까 추상적인 것만 만들어주고 모든 걸 집행자한테 위임하면은 집행자가 구체화시켜 가는 겁니다. 3번이죠. 어디 갔어? 3번. 이거지? 2번. 자, 결정자가 뭐다? 추상적인 걸 설정해요. 집행자가 이런 추상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수단도 명확화시키고 구체화시킨다는 거 이게. 이건 재량 실험과형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자, 이건 나왔어. 집행자가 모든 걸 다 만들어요. 결정도 하고 대안도 만드는 거야. 이걸 채택해달라고 결정자한테 가서 요구하는 거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자가 오케이 해주겠죠. 그치? 오케이 해준 다음에 이제는 뭘 하냐면 수단을 협상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집행자가 목표를 세우고 대안도 만들어요. 집행자가 만든 목표를 결정자가 채택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거고. 설득하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해야 되잖아. 실행하려면 법도 있었고 돈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달라고 또 협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형이 목표와 대안을 협상하는 거라면 맨 마지막 관료적 기업가형은 목표는 설득하는 거고 대안을 놓고 협상할 겁니다. 수단을 달라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럼 맨 마지막에 뭐 이게 처음 나왔던 표현인데 그래도 대외적으로 누가 말해야 돼? 결정자가 말해줘야 돼요. 정책은 전부 다 관료가 만들었지만 결국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말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집행자가 다 세운 것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설명한 역할 누가 한다는 거야? 결정자가 한다는 겁니다. 이건 처음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찍은 건 말이 안 되고 3번하고 4번 놓고 뭘 고민할 것인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번, 2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찍으신 분들은 고민 좀 봐야 되고, 이제 3, 4번 놓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 다시 지시위임가형은 뭐다? 구체적으로 내가 만들어요. 지침은 내가 정해줘요. 근데 이런 모든 수단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집행자한테 위임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틀렸다? 목표는 결정자가 만드는 거 맞지만 수단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다는 거야? 집행자가 모든 걸 위임해 준다는 거. 이렇게. 또 여기서 말하는 협상은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집행자끼리 협상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집행자 간 협상의 실패가 정책 실패의 사례로 나와요. 틀렸습니다. 자, 8번입니다. 목표관리. 또 오랜만에 나왔네. 근데 이걸 틀렸다는 것은 뭐 용어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 목표관리는 일단 내가 강의할 때 뭐라 그래요? 명확한 목표가 있다. 그치? 환경은 안정적이니까 명확하고, 명확해. 계량적이고, 가시적이야. 그치? 또 단기적이야. 안정적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다? 자기 실현인 거 아니냐. 이러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상향적으로 만들어가요. 환경이 안정적이니까 장기 시각이 아니라 단기 구체화된 목표. 그래서 재무행정을 한다면 PBS와 되게 유사해요. 장기 목표가 아니라 단기 산출 물량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상사와 부하 참여 맞죠? 참여, 그 다음에 환류야, 환류. 그 다음에 니은 틀렸어. 얘는 중단기가 아니라 단기가 돼야 돼. 가시적이고 계량적이고 구체화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거 맞았죠? 반대 상황이 뭐가 돼야 돼?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불확실해진 60년대 이후에는 잘 안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틀렸는데 이거 정성적의 반대는 정량이야. 얘가 양적이라는 소리고 얘는 질적이라는 소리예요. 또 전부 다 수치화돼 있어야 돼요. 수량화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500문제 풀었다는 거야. 뭐가 틀렸다? 주관적으로 성격이 아니라 수치화되다 보니까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이거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MBO 나올 때는 뭘 강조한다? 인간은 Y로 바뀌었지만 환경은 안정적이다. 이러니까 옆에 부서와 만날 일은 없다. 주로 아래 위만 합의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글쎄요. 평가도 좀 있어요. 예측 가능하다. 이것도 있을 거니까. 그치? 이런 거 있지만 전부 다 그냥 구성 요소들이야. 참여다, 환류다, 구체적이다, 단기적이다, 계량적이다. 전부 다 개념만 물어봤는데 뭐 어떤 상황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평가도 좀 있으니까 그나마 디귿이 좀 그랬는데 이것도 쉬운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자, 그래서 MBO가 많이 비교됩니다. 고전이론 과학적관리법과 비교되고 뒤에 나올 TQM과도 비교되고 또 이게 MBO가 우리가 금평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금평기법인 성과계약제와도 비교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중추야 중추. 다른 거와 비교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TQM 물어보든 또 BSC 물어보든 또는 계획예산 물어보든 간에 얘와 많이 비교될 건데 올해는 얘 그 자체를 물어봤네요. 자, 9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오답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예산의 성립이야, 성립. 우리는 성립 시기별 구분. 두 번째가 성질별 구분. 그 다음에 불성립 대처 방안이라고 그래요. 자, 성립 시기에 뭐가 있다는가? 본예산, 그 다음에 수정예산, 추경예산이 있어요. 보통 책에 본예산부터 나오고 수정과 추경이 나올 텐데, 근데 시기는 아니야. 얘는 확정된 거고, 얘는 확정되기 전에 바꾸는 거고요. 확정된 다음에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확정되기 전이 먼저니까 얘가 1번이겠지. 확정되기 전에 바꾸는 게 수정예산이고, 확정된 다음에 바꾸는 게 다 동일하게 본예산이 될 거고요. 끝난 다음에 다시 바꾸는 게 뭐가 되는가? 추경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나머지가 뭐냐면 이거 뭐 있어? 이건 성립이 안 된 거야 지금. 성립이 안 됐잖아요. 성립식인데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불성립한 거야. 그 대차 방안으로 뭐가 있다는 거야? 가예산, 준예산, 잠정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정말 시간만 물어본 건지 아니면 성립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건지 성립에 포인트를 준다면 처음부터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설사 시기로 물어보더라도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안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게 뭐가 돼? 준예산인데 어떤 분은 이게 있어. 여기에 준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치? 왜 추경하기 전에도 안 될 수 있을 거니까. 그치?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준예산 편성되었다는 것은 얘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일로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오히려 일루가 있어야 돼요. 됐지? 다시 할게요.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편성되지 않았을 때가 준예산이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수정예산이 1번이야. 본예산이 그 다음이야. 추경이 그 다음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준예산이라는 거야. 왜? 이거는 21년도 만들 거고 성립되지 않았을 거니까 22년도라는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뭐냐면은 얘는요, 이게 다 성립이 안 됐을 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한말 본예산이 성립이 안 된 거야. 그치? 본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추경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치? 이게 안 되었을 때 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걸 순서로 한다면은 요런 게 성립되지 않았을 때 먼저 사용하는 게 뭐가 되는가? 준예산이 되는 거고. 그치? 성립되었을 때는 뭐다? 이제 본예산, 수정예, 추경예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성립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준예산이 나왔다는 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 보니까 써놨더라고. 수정, 본, 추경, 준이다.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추경이 꼭 이때 만들어진다는 의미도 없고 이 뒤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치? 아, 추경을 꼭 10월달 만들 수도 있잖아. 아, 준예산 1월 30일, 12월 31일인데 저 12월달 만들어버리면 훨씬 뒤잖아요. 그래서 이거 논란 잡는 게 아닌데 자꾸 논란 잡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립 시기열은 뭐다?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인데 순서대로 한다면 일단 확정되기 전이니까 수정예산이 먼저고요. 확정된 게 본예산이고 확정된 것을 바꾸는 게 이제 추경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성립 시기로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들어간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남잖아 지금. 그래서 막 싸우더라고. 뭐 본수, 뭐 어떤 분 1번 찍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왜 1번인지 모르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이거 순서 문제죠, 이거. 1번. 이거 누구야, 그거는? 네트워크니까 뉴거 버넌스야. 역시 개념 정의하는 거야, 지금. 2번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공공선택론,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책이 누굴 거냐면 오스트롬 책이에요. 67년도 책이고요. 이게 공공선택론이고, 이건 정치행정 이원론이잖아. 이거는 군노 얘기잖아, 지금. 그다음 맨 마지막이 와일도 신행정학이죠. 제일 오래된 게 고전이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신행정론 60년대, 70년대 누가 들어온다? 이제 공공선택론. 그 다음에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사실 내가 이것도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어요. 와일도의 미노브르게이는 68년도예요. 68년도. 그 다음에 행정학의 지적 위기는 67년도, 아니구나. 미안해. 13년도 책이구나. 내가 잘못 잡았다, 이거는. 공공선택론은 67년도인데, 오스트롬 책은 73년도예요. 어쨌든 간에 연도로 한다면 얘가 더 빠르죠. 그래서 얘가 1900년대고요. 이건 19세기 2000년 1990년대죠. 그래서 순서 한다면 얘가 1번이 되고 다가, 그다음에 라가 되고 나가 되고 가가 돼야 돼요. 몇 번이야 이거? 2번이네 그러면. 그다음에 11번입니다. 이것도 기본이야. 재무행정에서 재무행정의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재무행정 가장 기본은 누가 통제인가 누가 신축성인가 이거예요. 그렇지? 통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배정과 재배정인데 이건 한 20년 된 문제 같아요. 배정은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장한테, 재배정은 중앙관서장이 산하기관장한테, 이건 영역이나 시기 통제한 분기별로 배정, 1사분기 얼마, 2사분기 얼마, 3사분기 얼마, 4사분기 얼마, 일명 이걸 정기 배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심할 건 여기다 수시 배정이 붙는다든지, 배정이 아니라 수시 배정, 긴급 배정, 당겨 배정, 조기 배정 이런 게 붙는다면 이건 신축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심해라. 배정과 재배정 통제지만 이거 말고 수시 배정이다, 긴급 배정이다, 조기다, 단교 이렇게 나왔을 때 신축성이 돼버리거든. 답은 3번입니다. 정부안이죠. 오랜만에 나왔네 이거는. 그래도 맨날 하는 거지. 어떻게 했다? 야경국가, 절대국가 있었고, 근대 입법이 있고요, 현대 행정이 있고, 신행정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이거죠. 밤에 뭐 하래라? 치안만 지켜라. 내가 오늘 시험 보기 전에 용어 정리할 때 야경국가를 빼버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문제 보니까 야경이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뺐는데 저녁에 슬쩍 집어넣었어, 사실. 그래서 이거는 사회 안정화 쪽이다 보니 이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실패한 다음에 넘어갈 때 시장 실패야. 정부 실패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수요 중시, 일명 고전파라고 그래요. 미안해. 이쪽에 이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수요 중시, 고전파. 얘가 케인즈파죠. 그다음에 얘는 공급 중시고요. 얘는 신고전파야. 다시 수요 중시야. 얘는 신고전파라고 그래요. 얘는 자유방임이야. 얘는 직접 개입이야. 얘는 간접 개입이 될 거고요. 얘가 소국이라면은 얘는 적국이 될 거고, 얘는 룰 만드니까 규제가 될 거야. 이것도 용어밖에 안 물어봤어. 뭐 함의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자, 19세기 근대의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이다. 맞는 말이고, 대공황 이후 누가 등장한다? 케인 직접 개입이 등장할 거고요. 그 결과 정치 뭐가 하면 뉴딜 정책. 옛날 딜은 개입하지 말라는 계약이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계약이지. 개입하지 마라 자유방임 계약이었을 거고요. 이건 새로운 계약이다. 작은 국가, 큰 국가, 작지만 강한 국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게 실패하면서 영국이 누가 나온다? 79년도 대처가 들어와요. 대처리즘, 신자유주의 개혁. 그 다음에 미국은 80년 누가 들어와? 레이건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이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정부 실패한 다음 영국의 대처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레이거다. 작은 국가론 신자유주의 쪽일 거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답이 4번 틀렸는데, 하이크 얘가 나왔을 때 맨날 이분과 물어보는 게 누구다? 파이널을 물어봐요. 기획론에서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강의할 때도 그랬는데. 자, 44년도에 하이크는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역사를 봐보세요. 역사 있어. 국가가 있었고, 여기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자유를 하나하나 쟁취해 가는 게 역사의 진보 방향이야. 근데 지금 누가 키우겠다? 이 기획은 국가를 키우겠다는 거든. 국가 다시 커져버리면 다시 어디로 간다? 우리는 노예 상태 돌아간다는 게 노예의 길이에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아버지고 국가 기획의 반대 논자입니다. 다음에 파이넌 뭐라고 그래요? 이 기획 자체가, 이 국가 자체가 절대 국가가 아니라 국민 국가입니다. 이러니까 국민이 통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한 것을 얘가 보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반동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파이너의 반동의 길. 국가기획과 자유의 상충 가능성이 하이에크고요. 국가기획과 자유 조화 가능성이 파이너에게. 자, 그래서 이거는 44년도 책이지, 이게. 답이 4번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법률 물어봤죠. 워낙 많이 물어본 법률이니까, 뭐, 징계, 경감정 등해파가 있다는 건 알고 있고, 내가 할 때, 징계가 있다. 직위 해제가 있다. 직권, 연직이 있다. 그 다음에 당연 퇴직도 있고요. 이런 것들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경감정 등해파가 나와. 견감정 등해파가 나오죠.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는 반드시 직위를 해제한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내가 얘만 포인트라고 그랬어. 얘는 보수의 3분의 1이야. 얘는 전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등이 포인트야. 왜 얘만 3개월이고 위에는 3개월이니까요. 내가 감봉이다. 감봉만 3분의 1이다. 나머지는 전액이다. 2분의 1은 있지도 않았어. 답은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강임이 아니라 강등이다. 얘만 3개월이다. 나머지는 3개월이다. 얘는 잘렸기 때문에 보수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3년간 재임용이 안 되고 5년간 안 될 거고요. 연금의 절반이 날아가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요거 날라왔던 겁니다. 답은
2번 틀렸죠. 직권 면직은 징계가 아닙니다. 직위해제도 징계가 아니야 지금.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휴직도 있단 말이에요. 휴직은 뭐가 있다? 강제휴직이 있고 의원휴직이 있어. 이거는 그냥 나가야 돼요. 휴직해야 돼. 이거는 내가 신청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하나만 외워달라고 했잖아. 공무원 노조 전임자가 되어버렸을 때 무조건 강제휴직이에요. 그래서 답도 3번 강제휴직이니까. 그 다음에 이 직위해제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또는 비윤리적이야. 이때가 직위해제 될 건데 잘린 건 아니에요. 신분은 보장이지만 일이 없죠. 이제 출근 의무도 없다고 그랬고 보수 삭감된다고 그랬고요. 이 능력 없는 것 중에 바로 1번 이겁니다. 능력이 없을 때는 3개월간 대기 명령을 해요. 대기 명령 동안 능력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직권 면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위해제하고 직권 면직이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직위해제되었을 때는 3개월간 대기 명령을 하고 그 3개월 동안 향상이 안 되었을 땐 직권 면직될 수 있는데 그때는 징계위원회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옛날 제출 문제 이것도 있었어요. 동의 받아라. 의견만 청취하는 건 나머지들이고 얘는 반드시 동의 받아야 돼요. 자, 그치? 직권 면직은 의견만 청취하면 돼요. 근데 이걸로 직권 면직할 때 반드시 동의 받아야 돼요. 이런 기출 문제, 실급 문제 있었어요. 옛날에.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립스키는 일선 관료. 이거는 상향 집행이고요. 내가 상향일 때는 하향이 있고 상향일 때는 상향이야. 얘는 실무자 시각이고 뭘 달라는 거야? 재량 달라는 거야. 일선 관료는 대면 관료야. 대면 관료는 반대말이 서면인데 대면. 얘는 획일이에요. 획일. 얘는 다양성이야. 무슨 말이야? 미리 문서화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미리 문서화할 수 없다는 건 재량권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매우 복잡한 업무를 하고 매우 재량권이 많다는 거야. 근데 자원도 없고 이율배반적 목표고 이러다 보니 조심하라. 재량권은 맞지만 되게 많아요. 대응 방식이 뭐다? 대응책이 업무를 단순화 정형화한다라고. 그래서 다시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업무는 매우 복잡해요. 이걸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열심히 일해봤자 아무도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단순화, 정형화, 할당 배급한다는 게 대응책인가. 그래서 내가 상황하고 대응책을 구별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나왔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원이 부족하다. 권위에 대한 도전은 위에서는 자꾸 누르려고 그러고 얘는 일 못한다고 반발할 거고요. 나는 어떻게 했든 간에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치? 권위한 도전이고 왜? 모아오고 대립되는 기대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아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단순하고 정형화되는 게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이질적이고 다양해요. 다만 대처 방식이 단순화, 정형화, 할당 배급이라는 소리예요. 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의사결정 모형인데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왔죠. 최종 모형의 포인트는 초합리성이고요. 쓰리통 모형의 포인트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고 뭐 장단점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포인트만 물어봤어. 최종 모형은 합리가 아니라 합리뿐만 아니라 초합리성이 들어온다. 개념 물어본 거고요. 쓰리통 모형은 조직은 돼 있지만 무정부 상태다. 계층이 없다는 거고요. 물어본 거고. 자, 3번이 정답 3번도 맞았지. 이건 뭐냐면 자, 이거 왜? 모형 구별할 때 어떻게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기본 방식이 실증론과 규범론이 있어요. 현실 그대로 모형이고 얘는 있어야 될 모형이야. 자, 이게 합리가 항상 있어. 얘를 비판할 때 만족도 얘를 비판하고 점증도 얘를 비판해요. 얘가 얘를 비판할 때는 자, 어떻게 비판한다? 내가 강의할 때. 네가 오라. 규범적으로 바람직해.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는 게 얘가 얘를 비판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현실성도 없어.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에 규범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다원주의 사회는 답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란 말이에요. 지금 합의하는 게 원칙인 거야. 그래서 이 점증 모형은 기본적으로 실증 모형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의로 답을 찾아가는 게 옳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증론이면서 규범론이에요. 이게 기출문제도 있었고 책에도 정리되어 있는데 그걸 물어본 거야 지금. 그래서 점증 모형은 실증 모형이야. 그리고 이게 바람직하다는 건 규범론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얘 비판할 때는 그냥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밖에 안 되지만 얘는 현실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옳지 않다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얘가 훨씬 더 근본적 비판이에요. 맞았습니다. 회사 모형은 누구 연장입니다. 이 만족 모형의 연장이 회사 모형이고 얘는 합리로 내려가요. 얘는 예측하거나 극복하죠. 얘는 어떻게 한다? 내가 회피하거나 통제한다고 그래요.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단기 환류예요. 단기 환류를 통해서 회피할 거고요. 계약은 길게 맺어버려요. 장기 계약이야. 단기 환류, 장기 계약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 틀렸는데 이건 워낙 많이 나왔어.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것 같고요. 뭐가 틀리냐면 장기 전략과 기획은 회사 모형이 아니라 무슨 모형이다? 합리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구하고 비교되는가만 알아도 답은 나와요. 이것도 거의 뭐 개념밖에 안 물어봤어 지금. 자, 16번입니다. 중립. 얘가 나왔을 때 누가 떠올라요? 신분보장 떠올라야 되고 실적주 떠올라야 돼요. 또 실적주에 떠오른다는 건 반대말 역관주의잖아 지금. 얘 구성요소가 중립이나 신분 보장이 떠올라야 될 건데 또 누구도 있어 이거 말고 직업공무원제도 여기와 관련돼 있어요. 됐지? 자, 또 직업공무원제니까 신분보장은 계급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고요. 됐지? 그래서 1번은 뭐가 틀렸다? 옳지 않은 건 1번 맞았죠? 실적의 반대, 얘가 들어온 이유가 역관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였단 말이야, 애초에. 이거의 반대 명제 얘가 들어왔단 말이야. 얘가 민주성 개념이고 얘는 전문성의 능률성 개념이겠지. 그래서 중립, 역관주의 피해 극복한다.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이다. 안정성이 존재한다는 건 중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추는 게 뭐다? 신분이 보장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안정성은 중립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신분 보장 때문에 나오는 건데 같이 다닌단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결국 실적주의니까 전문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역관이 민주성이라면 실적은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립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얘는 신분 보장과 관련되어 있을 거고 얘는 실적주 관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립이라는 건 얘는 특정 정파야. 그렇지?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는 소리는 지금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뭐 중립이라든지 뭐 신분 보장이라든지 전부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 이거. 맞는 말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무원도 공무원이 전에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점을 하나 물어봤네요. 단점을 뭘 물어봤냐면은 계속성은 맞아요. 신분 보장되니까. 근데 기본권은 보장이 안 됩니다. 나도 국민인데 왜 맨날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말 못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답은 3번이네. 유일하게 평가 문제 하나 있었네요. 이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나마 이 문제가 좀 평가 문제네요. 함의 문제고 이게 나왔을 때 어떤 장단점이나 물어봤네. 유일한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중립이다 보니까 이 민주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도 있을 거니 공명, 뭐 이게 나왔었겠지. 공명선거 같은 것들. 왜 나왔나 모르겠네. 이거 우리나라 현상 같은데. 답은 그래서 뭐가 틀렸다? 3번 틀렸습니다. 다시. 얘가 나왔을 때 떠오른 단어가 누구다? 첫 번째가 실적주의예요. 그것이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제 놓고 찍으라고 한다면 누굴 찍어야 돼? 실적주의 찍어야 돼요. 왜? 직업공무원 절대 왕정이 있었단 말이야. 절대 왕정일 때는 중립 얘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다가 지금은 중립 얘기 나오겠지만 어쨌든 얘가 나온 이유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누구다? 역관집회, 실적주의가 들어오면서 들어와요. 그치? 또 얘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뭐야? 신분보장이야. 그래서 무조건 중립 나왔을 때는 신분보장하고 실적주의 단어 떠올려 보십시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지방교부세네요.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지방교부세 있을 때 반대말이 뭐다? 국고 보조금이거든요. 답은 3번이어서. 지방교부세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내국세 총액의 19.24. 다음 담배 개별 소비세 45%, 종합부동산세 전액이야. 이걸 가지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네 가지로 갈라집니다. 2번 맞았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과 부동산교부세까지 네 가지 갈라집니다. 또 특히 보통교부세, 얘는 재정력 지수야. 수요액분의 수입액 1 미만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필요한 거에 비해 걷는 게 없어. 이러니까 많이 있는 지역은 안 주고 모자란 데를 많이 주다 보니까 1번처럼 지역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맞았죠? 신청주의가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유일하게 신청하는 건 특별교부세밖에 없어요. 근데 이 특별교부세도 신청이 있지만 직권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나머지는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신청에 따라 주는 건 누구다? 국고보조금이고 얘는요 국가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냥 행안부가 내려주는 거야 그냥. 그다음에 중앙관서로 내려주는 거는 중앙관서 예산의 일부를 띄어가지고 기재부 허락받은 다음에 지방에 내려주는 이건 국고보조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가 틀리냐면 중앙관서 예산도 아니고 그냥 정부 예산이야.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부처별로 갈라져 있고 부처별 예산에 맞게 내려주는 건 보조금이야. 이거는. 답은 3번입니다. 조심할 게 4번인데 담배 개별 소비세 전액이 아니라 일부야. 45%니까. 반면에 부동산세는 전액이에요. 어쨌든 담배 개별 소비세 일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전액이야. 근데 일부든 전액이든 전부 다 누구 내려줘? 지방에 내려줍니다. 조심할게요. 그래서 다시 부동산은 세는 전액이고요. 담배 개별 소비세는 일부야. 근데 전액이든 일부든 전액을 지방에 내려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야 돼. 뭐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내려주더라. 담배 개별 소비세 전액을 내려주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3번인데 아마 이걸 틀리신 분은 도대체 3번이 뭔 말이냐 도대체. 이것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걸 찍을 게 없었어요 지금. 1번, 2번 찍으신 분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4번도 좀 그런데 찍을 게 좀 없었던 것 같아 이거는. 또 물어봤죠. 이게 18번. 맨날 나오는 법이잖아요 이거. 제가 강의할 때 마지막 날도 그랬는데 얘가 오히려 그 정부 정책 평가보다 더 많이 나와요. 요 문제 자체가. 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자체 평가야. 자, 자체 평가 누가 들어온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외부평가 원칙이에요. 그렇지? 자체 평가 들어왔을 때는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이 들어온다는 거. 얘가 들어오면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특정평가. 얘는 중앙기관 대상이야. 중앙기관. 얘는 지방으로 들어왔는데 지방이 아니라 누가 들어왔어? 얘 때문에 틀렸어요. 옛날 기출문제는 이게 아니라 뭐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치? 근데 이것도 틀렸는데 이번에는 얘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지금. 그래서 꼼꼼하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총괄기관이 누구다? 국무총리야. 그래서 업무평가위원회가 국무총리고 위원장이 2명이라는 것. 국무총리하고 민간위원이 있다는, 임기는 3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방도 자치평가한단 말이야. 지방을 지원하는 기관은 행안부예요. 행안부가 지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조심할 게 4번도 마찬가지야. 자치평가는 누가 들어가면 공공기관 들어가면 안 돼요. 보다시피 중앙기관 또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는 게 자치평가하고 공공기관은 외부평가가 원칙입니다. 이거 말고 재평가도 있어야 돼요. 합동평가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리신 분은 이런 걸 좀 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법률 용어 정리한 거 지금.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이것도 거의 뭐 옛날에 한번 물어보고 안 물어봤는데 나왔어.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거의 제일 많이 틀린 게 이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물론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안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잘 안 보고 넘어가 들어간 거든. 자, 이 저수지가 있어. 1년 동안 들어왔다 나가는 거. 이걸 유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쌓여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 뭐래? 저이항이라고 그래요. 자, 용어 받기 전에 이걸 우리 뭐래? 이걸 손익계산서라고 그래. 손익계산서.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대조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바뀌었어. 없어지고 뭐가 됐다? 이게 운영표가 되고요. 재정 운영표, 얘가 재정 상태표가 돼. 그래서 지금은 운영표와 상태표, 그 다음에 순자산 변동표까지.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옛날에는 얼마 들어왔다 얼마 나갔다를 썼어요. 현금 흐름 보고서야. 이게 삭제되었어. 중앙도 삭제되었고 지방 삭제되었고. 그래서 법에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현금 흐름 보고서는 이게 삭제돼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에 보시면은 현금 흐름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야, 현금 보고서가 있냐, 없냐 물어봐요. 법을 물어봤을 때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기재부 지침에는 현금 흐름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법이다, 법 무조건. 이건 없다고 봐라. 그래서 세 가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일단 뭐 상태표가 뭐냐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운영표가 뭐냐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물어본 거야 지금. 그래서
강의할 때 뭐 계속 말하지만 재무제표는 운용표, 상태표 합친 거고요. 옛날 금액 물어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태표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고, 운용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야. 이러다 보면 내 순자산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얼마나 변했는가에 대한 변동표가 있을 거고요. 현금분 보고서는 이게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좀, 이거는 뭐 안 본 분은 뭐 거의 틀렸을 거라 생각해요. 4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확률 25%밖에 안 되니까 얘가 점수가 제일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이야.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꼼꼼하게 하지 않았으면 틀렸을 텐데 그냥 차라리 어설프게 알았을 때가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 아키텍처밖에 없어. 그래서 뭐 딴 걸 모르니까 그냥 아키텍처 찍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답이 아키텍처였어요. 그치?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나왔어요. 19년도 서울 7급에 나왔고요. 2000년도 국회 8급에도 나왔고요. 용어 물어보는 거야. 자, 정보 자원은 뭐냐면, 자, 내가 데이터가 있어야 돼. 데이터. 그 다음에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요. 뭐도 있어야 돼요. 뭐 기술도 있어야 돼요. 기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정보 자원이야. 그치?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들.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이 뭐냐면 여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야. 그치? 이런 장비도 있어야 될 거고 그 쓰는 운영 그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야? 정보 시스템이야. 그래서 용어 다시 용어 정리. 그다음에 이 모든 요소를 체계로 배열해서 밑그림 그려놓은 게 아키텍처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얘는 누가 만든다? 행안부가 만들 거고 아키텍처 기본계획은 몇 년이다? 3년이다. 전자정보 기본계획은 행안부가 만들고 5년이지만 이 아키텍처 기본계획은 3년이라는 것. 반면에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지능정보화 이건 행정부 내부 문제고 국가 전체 문제예요. 이건 과기부가 만들 거고 기본계획 몇 년이다? 이걸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은 과기부가 만든다. 3년이다. 국가 전체 쪽이다. 국민 다 들어와요. 다음에 아키텍처 기본계획은 행안부가 만들고 3년짜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 기본계획 행안부가 만든 5년짜리 기본계획이에요. 이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용어 정리한 거야. 다시. 자, 내가 데이터라든지 장비라든지 또는 자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 같은 것들 이게 바로 정보 자원이 돼요. 그렇지? 정보 자원이고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장비들이 시스템에게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의 체계를 어떻게 인력 배치하고 예산 배치하고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 전체를 그려놓는 게 아키텍처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 지금.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인력 물자 물어봤을 때는 정보 자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어봤을 때는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한 최적화 방법이 나열되어 있다면 아키텍처예요. 계속 물어보고 있다 지금 이거를. 전부 다 용어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용어 문제였고, 뭐 새로운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요. 맨날 나왔던 지문이었고, 다만 좀 더 힘들게 만들려고 용어를 좀 더 집어넣었다든지 좀 어렵게 하는 방법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말하지만 기분이 어렵지 않다는 거지 점수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시험 치고 나오니까 행정은 되게 쉬웠다라는 느낌이 되게 있었을 건데 제 느낌상 맞춰보면 많이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고득점 하는 애들은 뭐 원래 고득점 하는 거니까 빼버리고 나름대로 행정학 좀 한다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순간순간 놓칠 게 되게 많았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것도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요. 나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밖에 모르겠다. 이분이 훨씬 나을 거야. 이거 차라리. 어설프게 알았을 때 더 문제예요. 개념 정확히 정의하지 않고 법률 용어는 안 보고 어설피 정의해버리면 틀렸을 수 있을 거야. 이거. 이것도 많이, 그렇게 하면 많이 틀렸을 걸 생각해요. 이것도 그랬고. 이거는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안 봤을 거니까.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여기 이런 게 끼어 들어왔을 때, 놓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었던 문제 같고요. 지방교부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어떤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다른 걸 찍기가 되게 힘들었을지 않았을까. 1번, 2번 아니겠지만 3, 4번 놓고 찍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립 얘기도 이건 평가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립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왜 들어왔는가. 또 실적주의 반대말이 누구인지. 이게 문제를 풀었다면 이것 때문에 뭐 전문성 들어왔다든지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신문보장은 사실 중립 얘기 때문에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누가 있다? 신문보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거든요. 한 단계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 문제가 유일하게 함의 문제라든지 평가 문제인데, 이건 좀 어려워요. 또 함의 문제, 평가 문제 나왔을 때는. 중립이라는 문제는 아주 쉬운 주제인데, 막상 이걸 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나, 단점이 있나, 어떤 함의가 있나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이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왜 체계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왜 들어왔나 배경 몰라버리면 이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 지금. 중립인데 왜 안정성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중립인데 왜 전문성이 있나 물어봐요. 그지? 왜? 얘는 실적주의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거야. 또 실무보장이 되니까 안정성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뭐 이거는 틀릴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요거 얘는 점증모형은 실증론이다 플러스 규범론이야. 어떤 책에 다 정의돼 있을 거야. 합리모형은 규범론, 만족모형은 실증론이야. 그다음에 점증모형은 실증도 있고 뭐도 있다. 규범도 있어. 실증이 더 강하지만 규범 성격도 있다는 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점증이 맞다는 거야. 제가 옳다는 겁니다. 리스키도 이거 뭐 쉬운 문제였는데 이거는 뭐 안 보면 틀릴 수밖에 없겠지, 이것도. 그다음에 신문 보자. 이것도 별거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 9번 문제. 저는 뭐 수정예산 1번, 본예산 2번, 추경예산 3번, 그 다음에 준예산이라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막 그렇게 설명하는데, 야, 준예산은, 추경은 12월 달에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준예산이 만약에 이거 안 만들어주고 있어도, 그 이론대로 여기, 이때 12월 30일 이후에 만들어졌어. 그래서 추경은 이때 만들 수 있잖아, 지금. 얼마 뒤에. 그리고 이거 타는 순서대로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리고 성립이잖아. 준예산이다, 잠정이다, 이게 성립이 안 되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본예산이 이미 성립이 안 되었는데 무슨 얘가 더 앞에 있냐. 말도 안 되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성립이 안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게 잠정, 준, 가예산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그치? 그래서 1번,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성립이 안 됐는데 왜 준예산이 나올 수 있어? 만약에 이걸 사용했다는 건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본예산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치? 그래서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행자하게 자기만의 막 논리가 존재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개념이 정확해야 돼. 성립되지 않았는데 뭐 성립의 기준이야, 지금. 개념 자체가 틀렸어, 그거는. 이건 많이 틀린 것 같고, 뭐 답도 막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쉬운 문제였고요. 아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 7번 문제,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왜 이거는 새로운 표현이 나와서 그래요. 수단을 뭐 강구한 기술을 뭐 설명한다. 이게 어떤 말인지 잘 몰랐을 거고요. 또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목표를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 행정수단인가, 아니면 기술수단인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게 좀 깊이 나온 거네요. 이 정도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앞에는 너무 쉬웠어요. 이게, 이런 것들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대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야. 지방직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물론 국가직이 쉬웠다면 지방직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채점해 보면은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방직도 한번 이 정도 수준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개념에 충실해야 돼. 기본 개념, 가장 기본적인 실적주의가 뭔지, 엽관주의가 뭔지, 대표관리주의가 뭔지, 그 다음에 구성요소, 누가 구성요소인지, 이게 거의 기본 80% 이상. 그 다음에 법령들, 새로운 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맨날 봤던 법들 좀 꼼꼼하게 지엽적으로 봐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번 나와서 학자들 또 나옵니다. 다음에 로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 이론도 꼼꼼하게. 어차피 여러분의 고득점은 학자들하고 법령이 달라질 겁니다. 나머지는 뭐 다 맞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어쨌든 다시 개념에 제일 충실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범위 넓히지 말고 개념, 그다음 구성 요소들. 함의도 안 나와요, 지금. 장단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뭐 개념 구성 요소가 대부분이야. 이게 끝난 다음에 뭘 봐라, 이제 뭐 장단점 보고 함의 보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기존 제도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학자, 많이 나왔던 학자들, 이상한 학자 만들고, 그런 건 꼼꼼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어차피 거기서 여러분의 당락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야. 강사 교수들이요. 그렇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